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예제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커트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뺐어요. 일부러. 자, SO2의 모든 공명 구조를 표현하고 가장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추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SO2를 구리는 과정 우리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SO2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다 일단 16쪽이니까 6, 38 전자 총 18개 있는 거지. 18개 가지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중심 원자는 황이 될 것이고요. 황이 될 것이고 주변에 이렇게 산소가 존재할 것인데 단일 결합 형성해 주시면은 지금 4개 썼으니까 전자 몇 개 남습니까? 14개 남고요.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족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니까 6, 2, 12, 12개 썼으니까 2개 남지? 그럼 2개 남는 걸로 황에 이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이제 황은 옥텟을 만족을 마저 못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끌어오던가 A 구조 또는 이 옆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끌어오던가 B 구조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겠죠. 공명 구조를 그리라고 하니까 자, 그럼 공명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B 구조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형식 전환을 따져 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는 조금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 그리고 얘는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마1 뿔1 0 이런 식으로 중성 원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 첫 번째 1번 이렇게 써놓게요. 1번 경우도 쓸까? 경우 1. 자, 이렇게 우리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자, 일단은 경우 1번은 이래서 결과적으로 공명 혼성체 구조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여기 있는 전자도 우리 구조에 포함시켜 가지고 VS, EPR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비편제화 되어 있는 공명 혼성체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바로 이제는 이제 공명 혼성체 구조 가장 실제 구조와 유사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번이 되고요. 근데 경우 2번도 있어. 자, 뭐냐면 지금 중심 원자가 황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굳이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 만족 안 하게끔 아예 형식 전화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형식 전화 있는 거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최종적으로 그린 우리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고 가운데가 플러스 2거든요. 현재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도 주고 얘도 줘버리는 거야. 전부 형식전을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없애버리면 충분히 요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황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되거든. 따라서 실제 구조는 뭐 공명 구조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 루이스 구조를 바로 이렇게 이게 실제 구조야 라고 루이스 구조 자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어떤 구조가 요거는 1.5중 결합이겠죠? 1.5중 결합. 자, 과연 이 결합이 2중 결합인가 아니면은 1.5중 결합인가를 확인을 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한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거랑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제 분자 구조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은 예측하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 100% 맞아 이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100% 실제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 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분자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최대한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 그쳐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제 구조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결합 길이를 측정하고 이런 식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요 실제 결합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실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만약에 요거를 했다고 선생님이 한번 논문을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요 1.5중 결합이 더 유력한 더 유효한 결합이라 유효한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우 1과 2의 차이점은 뭐냐면 경우 2번은 얘가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고요. 경우 1번은 이렇게 공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전자가 비편제화 되면서 특별하게 안정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공명 안정화 현상이라고 한데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공명 안정화 현상에 의해서 바로 둘 중에 경우 1번이 요 공명 안정화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경우 1번인 거야. 자,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형식 전하의 분리를 최소화시킨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전자가 비편제화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형성하며 공명 안정화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알 수는 없어. 우리가 실험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가 이거를 100%알 수는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화학적인 추론 방법을 보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SO2의 첫 번째 공명 구조를 다 그려라 라고 한다면 요거 A, B 구조 그리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명 혼성체 그려라 그러면은 요 구조 그리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라. 이거는 루이스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 공명 구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루이스 구조 아니에요. 이거 공명 혼성체 구조입니다. 루이스 구조 그려라 라고 한다면 뭐 요거를 그리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에 잘 대답할 수 있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SO3 공명 구조 그리라고 하네. 얘도 아마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유사한 상황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전자 수부터 세보자. 원자과 전자수 산소투 전부 다 16쪽이니까 6, 4, 24 24개야. 그러면은 황 중간에 있고, 자 여기 옆에 지우니까 자 황 가운데 있고 주변에 산소 이렇게 대칭으로 그릴까? 이렇게 그려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단위 그래프 형성했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몇 개 쓴 거면 6개 쓴 거니까 지금 18개 남은 것 같다가 주변 원자인 산소한테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야? 옥텟 만족시키게 넣어주면 6, 3, 18 이렇게 다 쓰네요. 없다, 그치? 자, 그럼 황이 지금 현재 옥텟 규칙 만족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줘. 그럼 얘가 주는 거 하나, 그리고 얘가 주는 거 둘,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는 거 셋 해가지고 총 3가지 공명 구조가 가능하겠죠? 자, 이거 그리기 싫은데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럼 세 가지 공명 구조는 자, 요런 구조랑 자,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구조, 뭐 옆에 먼저다. 이런 구조.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세 개가 가능하고 얘 마1 형식 전화 마1, 얘 0, 얘 뿔1, 뿔2다. 뿔2. 그치? 마1 0, 뿔2. 마1 0, 뿔1, 뿔2. 아무튼 간에 중성.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명 혼성체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요거 몇 중 결합이니라고 한다면 단일 결합에다가 여기 두 개의 전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두 개는 한 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총 세 개의 결합에 비편제어되어 있는 상황 3분의 4중 결합이야 라고 한다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 또한 중심 원자가 뭐 할 수 있다? 그치, 확장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 1번이라고 한다면 경우 2번은 어떤 식도 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형식전화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예 다 ABC가 한 번에 다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쌍이 찍히고요. 이 중심 원자도 형식전화 주변 전자에 지금 6개 있으니까 다 0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형식전화를 최소화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 되고 이런 구조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또 찾아보니까는 이번에는 또 요 구조가 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급화학에서 배울 수 있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을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VS-EPR 원자과 전자쌍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원리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조금씩 선생님이 은연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바로 밑으로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고급화학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화학 1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서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말의 풀네임은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라는 VS-EPR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VS-EPR은 바로 요 영어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 원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쉘 껍질에 일렉트론 페어 뭡니까? 전자쌍인 거죠. 이들이 뭐한다? 서로 반발한다. 반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력을 뭐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원자가 껍질이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심 원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초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분자의 실제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쌍, 이 전자쌍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죠. 이러한 전자쌍의 반발력을 뭐하는 구조? 그렇지, 최소화하는 구조로 하는 구조를 선택해서 이제 실제 구조를 뭐 할 수 있다? 실제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반발력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로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 쌍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공유 전자 쌍을 좀 짧게 해가지고 본딩 페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보일링 포인트 아닙니다. 본딩 페어 결합. 본드가 이제 결합이란 뜻인데 결합하고 있는 이런 전자 쌍이란 얘기죠. 본딩 페어. 그래서 본딩 페어만 존재하니까 본딩 페어의 개수 뭐 중심 원자 주변에 두 개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그 경우는 어떤 분자의 구조를 갖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중심 원자 A라고 할까? 그러면은 주변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은 이 각도가 180도를 이루어야지 가장 멀리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의 결합 각은 몇 도다? 180도고 이들의 분자 구조 또는 분자의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 직선형 또는 선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렇지? 요거 좀 자리 좁으니까 얘 밑에 좀 내려야겠다. 그지? 슉. 슉 이렇게. 자, 그리고 분자 구조 알고 자, 우리는 그쵸? 대표적인 예시로는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두 번 결합할 수 있는 그렇지. 베릴륨. 그래서 옆에 이런 식으로 플로린이나 아니면은 수소가 달라붙어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가 총 두 쌍만 있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 직선형이 되겠구나라는 거. 본딩 페어만 3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A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런 식으로 B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얘네가 120도의 각도를 이루어야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지.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자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붕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들, 그지? 자 세 번째로 이제 본딩 페어만 4개 있는 경우 뭐야?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본딩 페어만 4개 있다 보니까 가장 멀리 존재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90도의 각도를 이루어야 되겠죠? 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지? 자 90도가 아니라 가장 멀리 있으려면 자 이 세 개는 3차원이잖아. 그러다 보니 얘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9.5도의 삼연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각도는 109.5도라고 해서 우리 외워야 되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109.5도의 각도, 즉 이런 걸 우린 정삼연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삼연체가 뭐 아닌 경우 B가 만약에 C라는 원소가 있다 그럼 정삼연체가 아니겠죠. 그냥 삼연체 구조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 뭐 CH4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해서 이렇게 일단은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는 총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 교육 과정까지는요. 자 근데 이제는 확장된 옥텟을 만족하는 이제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염소와 같은 원소 같은 경우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분자 구조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존재하는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우리 공유 전자쌍은 본딩 페어라고 해서 BP로 쓰기로 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홀로 있는 전자 외로워 론 페어라고 해서 영어는 안 쓸 겁니다. 론 페어, 그리고 LP 이렇게 씁니다. 론 페어, 본딩 페어. 자 그러면은 어떤 얘들이 있냐? 먼저 선생님이 본딩 페어만 4개 존재하는, 지금 론 페어만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 선생님 왜 굳이 4개인가요? 우리 화학원 시간에서는 이제 주변 원자,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본딩 페어와 론 페어 이 값의 합이 언제나 4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돼. 이 전자쌍이. 왜냐면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즉 2주기 원소가 중심 원소로만 채택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화학원 시간에 봤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가 총 8개가 있으려면 4개의 총 공유와 비공유를 합해서 4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본딩 페어가 4개 있으면 론 페어는 0개 있다라고 보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 뭐가 있어? 방금 봤던 CH4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의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 그치?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109.5도의 각도 정사면체라고 부른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본딩 페어 하나가 론 페어로 바뀐다면 본딩 페어 3개에 론 페어 하나 있는 거 질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전자쌍의 배치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4개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전자쌍의 배치는 이런 식으로 삼연체 구조를 해야겠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비공유 전자쌍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 원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런 모양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뿔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삼각뿔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도 좀 다르다고 했죠. 요 107도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비공유 전자쌍 론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뚱뚱합니다. 자, 왜 뚱뚱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 위에서 잡아 당겨주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질소 원자 핵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다 보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짓눌려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 요 이제 본딩 페어 같은 경우, 본딩 페어가 존재하는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도 잡아당기고 있고 질소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질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겠지만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근데 일단은 질소도 잡아당기고 수소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론페어보다는 본딩 페어가, 즉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공유 전자쌍이 훨씬 날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씬한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안에 반발력보다는 이렇게 론 페어와 본딩 페어 간의 반발력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뚱뚱한 애와 날씬한 애 이 차이니까. 그래서 뚱뚱한 애가 더 많이 밀다 보니까는 이 각도가 조금 더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본딩 페어 2개, 론 페어 2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산소가 이런 거죠.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전자쌍은 일단 총 몇 개? 그치. 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소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 자체는 총 4개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전자쌍의 배치는 이런 식으로 삼연체 구조를 띌 거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굽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구분형이라고 부르죠. 구분형. 자, 얘 같은 경우 론 페어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뚱뚱한 애들끼리 또 미네. 그러다 보니 론페어와 론페어끼리의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이 론페어끼리의 반발력은 당연히 론페어와 본딩페어와의 반발력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얘가 밀친다. 따라서 얘 104.5도의 각도를 띈다라는 거. 구분형이다 라고 해서 우리 화학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합각과 그리고 요 모양이 몇 개밖에 없어. 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 거지. 여기 안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린 요거만 파악하면 안 된다. 뭐도 파악해야 된다. 중심 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요거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요거를 무슨 취급을 하냐면 단일 결합으로 취급을 해서 분자의 구조를 뭐합니까? 예측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사실상 뭐 예를 들어 HCN이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만 4개 있는 경우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떼야 된다라고 앞에서 했잖아. 근데 얘는 딱 봐도 뭐야? 직선형 구조를 띠고 있잖아. 그지? 선형 구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 사실 우리한테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거는 즉 뭐 다중결합이고 이거 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분자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전자쌍이 뻗어 있는
뻗어 있는 이 전자쌍이 공유든 비공유든 론페어, 본딩 페어든 론 페어든 간에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가 바로 무엇을 결정한다? 그 해당 분자의 실제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를 우리는 입체수라고 부르면서 스테링 넘버라고 SN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스테링 넘버, 전자쌍이 몇 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니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이론에 따라서 요 값을 굳이 뭐 전자쌍이 3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VS-EPR로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 그냥 단위 그래프로 취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탄소 원자 주변에 지금 스테링 넘버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직선형이야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CO2도 어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은 4개 있지만 스테링 넘버, 즉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80도의 각도를 이루는 직선형이라는 얘기. 그치?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죠? CH2O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4개 있지만 지금 뻗어 있는 방향의 수 스테링 넘버가 몇 개야? 3이기 때문에 얘는 12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평면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120도 약 120도 정확히 120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할게요. 아무튼 해서 일단 우리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 뭐 스테링 넘버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급 화학에서는 어느 내용까지 다뤄야 되는지. 자, 우리 중심 원자가 화학원에서는 2주기까지만 다뤘지만 즉 옥텟을 무조건 만족한다라고 했지만 자, 앞으로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인이라든지 황 아니면은 염소와 같은 그러한 원소들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VS-EPR의 시야를 확장시켜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로 돌아와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고급 화학에서는 VS-EPR 이론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 원자의 빨간색으로 하자. 중심 원자의 원자과 전자쌍이 반발하여 그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는 기하학적 배항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론페어와 론페어 사이에 반발력이 론페어와 본딩페어 그리고 본딩페어와 본딩페어 사이 반발력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 요 순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왜 이 순서야? 그치, 론페어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요 론페어가 존재하는 오비탈 자체가 뚱뚱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양옆으로 더 밀리는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링 넘버, 입체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VS-EPR의 핵심은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테링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SN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식을 이렇게 씁니다. A, XM, EN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A는 중심 원자를 쓰고 만약에 X는 이제 주변 원자고 E는 비공유 전자쌍 론페어를 표시한 건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뭐 A, X2, E2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고 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 이런 2쌍이 있는 이런 상태. 즉 스테링 넘버가 몇이야? 스테링 넘버는 요거 M 더하기 N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총 4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군. 즉 전자쌍 자체는 4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연체 구조를 하고 있구나. 전자쌍은 3연체야.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얘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우리 비공유 전자쌍 론페어는 눈에 안 보이죠? 얘만 보이겠지? 그렇다면은 구분형 구조를 띠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전자쌍의 방향의 수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합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들만 본 거냐면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만 선생님이 나타낸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다고, 그치? 그러면 우린 뭘 배워야 되냐면 요 스테링 넘버가 4인 경우와 5인 경우와 6인 경우를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5인 경우는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5인 경우가 사실 이걸 배우려고 지금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인 경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얘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 또는 삼각쌍뿔 구조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쪽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지구라고 생각해 볼래? 이렇게 지구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이쪽 이렇게 딱 자르면 이쪽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라고 해요. 적도, 지구에서. 그리고 뭐 지구 축이 사실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긴 했지만 이쪽 위아래 쪽 방향을 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구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이쪽 위쪽 방향에 위치하는 얘네는 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존재하는 이쪽, 다른 색깔로 할게요. 옆으로 존재하는 쪽을 우리는 적도 방향이라고 해요. 적도 방향. 그래서 적도 방향으로 3개, 축 방향으로 2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요런 식의 점점점점점 삼각뿔 자체가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삼각쌍뿔 또는 삼각쌍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축 방향을 영어로 이제 엑시얼이라고 부르고 A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적도 방향을 영어로 이쿼토리얼이라고 부르고 EQ라고 자주 써요. 근데 지금 보면은 축 방향보다 적도 방향에 뭐가 짧다? 결합 길이가 짧아. 결합 길이가 짧아요. 자, 처음 일단은 먼저 이 스테링 넘버가 2인 경우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 적도 방향이 축 방향보다 결합 길이가 짧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 이유는 사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s 오비탈의 캐릭터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혼성 오비탈 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간에 결합 길이 자체가 여기는 좀 짧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두 번째, 결합 각도인데, 각도 자체가 축 방향과 적도 방향, 적도 방향에 존재하는 요 평면 삼각형 있죠? 여기에서의 그 각도 자체가 여기는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적도 방향에 있는 요 각도는 120도의 각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 자체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 CL 대신에 비공유 전자쌍이 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축 방향에 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오게 되면 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훨씬 더 작용할 수 있는 90도의 각도를 이루겠지만, 지금 만약에 적도 방향에 위치한다면은 조금 더 먼 곳에 위치할 수 있단 말이야. 주변 원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면 적도 방향 먼저 비공유 전자쌍이 배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테링 넘버가 5인 경우에 비공유, 그러니까 론페어는 적도 방향에 먼저 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원자가 다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ClF3. 자, 이 구조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ClF3 같은 경우 우리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고 치자.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 원자과 전자수를 다 세겠죠. 그러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 7개, 그리고 플루오린도 똑같은 17쪽이네. 그러면 17쪽짜리가 지금 4개 있는 경우니까 7, 4, 28. 28개의 지금 전자가 있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F 단일결합 연결하면 2, 3은 6, 6개 썼으니까 전자 몇 개 남아? 22개 남고요. 22개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써가지고 총 몇 개 남니?
지금 4개 남죠? 그럼 4개가 지금 중심 원자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중심 원자는 3주기이기 때문에 옥텟을 넘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야. 근데 이거의 이제 실제 분자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VS2PR, VS2PR을 이론을 대입을 해서 요 실제 구조를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고 지금 비공유 론페어가 2개 있어. 총 5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꼴인 거야. AX3, E2. 아무튼 간에 중심 원자 주변에 뻗어 있는 전자쌍의 수가 총 5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테릭 넘버가 5야. 그렇기 때문에 삼각 쌍뿔의 형태, 전자쌍의 형태를 띌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일단 CL 중간에 그려주고, CL이 그려주고, 지금 이렇게 적도 방향에 3개, 그런 다음에 축 방향에 2개, 이런 식으로 원자가 배치가 될 건데, 지금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총 2개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적도 방향에 론페어가 먼저 배치를 해야지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론페어는 이 축 방향에 2개가 이렇게 위치하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안정하냐? 이렇게 적도 방향에 먼저 2개를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 원자를 이렇게 축 방향과 적도 방향에 하나 배치하는 편이 가장 안정한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분자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러한 분자 모양의 실제 구조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살짝 T자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갖고 얘는 T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여기 기하학적 구조 여기까지는 알았어. 요거는 우리 이미 다 화학 원시간 앞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바로 입체수가 5인 경우에 축 방향과 적도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적도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먼저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축 방향이 더 길고 적도 방향이 더 짧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s오비탈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걸 s오비탈의 캐릭터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나중에 혼성 오비탈 할 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스테린 넘버가 5개인 경우를 좀 맞췄고요. 자, 6개인 경우는 뭐야? 이렇게 정팔면체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본다면 사각쌍뿔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이게 사각뿔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사각쌍뿔의 형태를 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를 좀 봤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분자 구조를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어디까지 또 알고 있냐면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 해가지고 아마 다 여러분들 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예의상 한번 써보면 얘는 직선형이라고 부르고,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자, 얘는 비공유 전자 눈에 안 보인다, 그치? 구분형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 그리고 CH4 요거는 정사면체, 얘는 뭐야? 삼각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구분형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디테일스럽게 요 각도도 점점 작아지게 그린 거 보이죠? 디테일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요거 새롭게 배우는 구조들인 거죠. 그래서 입체수가 5개인 경우에 모든 분자가 모든 방향이 다 공유 결합인 경우에 이런 걸 삼각 쌍뿔의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5인 경우 이렇게 적도 방향에 3개, 그리고 축 방향에 2개가 반드시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고 비공유 전자쌍을 넣고 싶어. 그럴 때는 어때? 이걸 빼야 돼, 이걸 빼야 돼. 그치? 1번을 빼고 넣어야겠죠. 왜냐면 적도 방향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120도의 각도인 90도의 각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각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바로 적도 방향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에 먼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 SF 폼 구조를 구글에서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F 짠짠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요거 어떤 모양인 거 같니?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서 얘를 돌려볼게요. 샥 돌렸어. 자 이거 무슨 모양이야?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타고 놀지 않았니? 이거 뭐야? 자 여기 사람이야. 아이고 사람을 그리고 싶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뭐야? 그치 시소지 시소. 그래서 시소형이라고 부릅니다. 시소형. 근데 일반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 시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얘를 보면 자 실제로 이제 구글링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반발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얘가 살짝 밀리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삼각 평면과 이제 축과의 요 각도 자체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90도라고는 하지만 얘네한테 살짝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한 88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살짝 밀리기 때문에 요 정확히 이제 이 축 방향이 수직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굽은 시소형 또는 일그러진 시소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구분 일그러진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시소형이라는 건 알고 있되 여기 있는 적도 방향에 존재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조금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축과 적도 방향의 각도가 정확히 90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옆에 보시면 CLF3. 자 이번에는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더 생긴 경우잖아. 아까 그려봤죠, 그죠? 자 이런 경우야. 역시 마찬가지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에 먼저 배치가 돼야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 구글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T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더 밀려난다 그랬지? 그래서 요 각도가 90도보다는 약간 작은 각도를 띌 거고요. 90도보다는. 그래서 살짝 선생님이 이렇게 밀려나게끔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자형은 T자형인데 어떤 T자형? 굽은 T자형 또는 일그러진 T자형이라고도 얘기한다. 자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가 빠져가지고 뭐가 돼?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 적도 방향으로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일자 모양 직선형을 띠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정팔면체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6개의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럼 아무거나 떼가지고 비공유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비공유가 들어간다? 그럼 그럴 때는 비공유가 있는 거랑 비공유가 있을 때 멀리 있을 만한 곳은 바로 가장 반대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반대편으로 들어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정팔면체 또는 뭐 사각 쌍뿔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사각뿔. 그치? 사각뿔이야 사각뿔. 이렇게 사각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뿔이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는 그냥 평면구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고급 화학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바로 요 전자쌍의 배치가 5개인 요 5번의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부터 배치해야 되는지, 그렇지, 이쿼토리얼부터, 즉 적도 방향부터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분자의 결합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네 지금 총 4개의 분자가 나와 있는데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심 원자가 전부 다 16쪽이야. 그러면서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원소, 얘는 4주기, 5주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 주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로 갈수록 중심 원자의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요 반발력이 어떻겠어? 자, 공유 전자쌍 간에 작용하는 이 반발력이 점점 작아지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원자 핵과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가 멀어지니까 요 결합각이 점점 일로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자, 이 결합각이 점점 작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반발력이 작아지는 건 맞는데 작아지는 그 순간에 이 중심에 있는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더 이 벌어지는 폭을 허락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반발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 주변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을 이기지 못하고 더 결합각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합각 A, B, C, D라고 한다면 A일 때보단 B가, B일 때는 C, 갈수록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읽어보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떨 때 중심 원소의 주기가 커지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쌍 간에 멀어진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더욱더 밀어내기 때문에 주기가 커질수록 결합각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전기 음성도, 주변 원자의 전기 음성도 값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봐봐. 전기 음성도 얘가 제일 크죠 지금?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 값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전자쌍 자체가 공유 전자쌍이 여기는 플루오린 쪽에 이렇게 뭐되고 있는 거야?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중간에 있다고 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내 치우쳐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많기 때문에 반발력이 엄청 크겠지. 반발력이 큽니다. 반면에 여기는 중심 원자 주변으로 이제 주변으로 지금 전자쌍이 가기 때문에 얘는 반발력이 다른 분자에 비해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이쪽 공유 간의 반발력이 작아지니까 공유 간의 반발력이 작아지는 이유는 공유 전자쌍 자체가 본딩 페어가 주변 원자 쪽으로 전기 음성도 큰 원자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해서 결합각은 일로 갈수록 작아져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주변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커지면 결합각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VS-EPR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관련된 좀 과제를 준비했거든요. 그 과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한번 답은 선생님이 유튜브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풀어보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오늘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도 함께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